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파월 의장 연설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2차 전지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고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추진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로봇주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1월 증시의 주도 테마로 떠오른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들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목 먼저 만나보시죠.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이렌텍입니다. 과거 주가 흐름 대비해서 지금 하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이러한 하락 속에서 다시금 매출의 발생이 가능한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주가는 다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담배 사업이라든지 로봇과 관련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이 기업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준우 부지점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테슬라 급등과 또 미국 포드사가 LG엔솔과 손잡고 튀르키예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한다는 소식에 지금 주식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2차 전지의 전체적으로 온기가 어디까지 퍼질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2차 전지주가 아직은 좀 추세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테슬라 급등과 개별 호재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분위기입니다. 2차 전지주의 주도주 복귀 가능성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신혁승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신혁승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지니언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논의를 한번 했었고요. 최근 고도화되는 정보 보안 시장 내 핵심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보안 솔루션 부문에서 독보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도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되고 있어 주목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렌텍과 LG에너지솔루션, 지니언스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하러 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공연 재개와 중국 한한령 해제 등으로 주목받는 엔터주, 2월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카카오페이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엔터주입니다. 뉴진스, 에스파, 트와이스, 블랙핑크, 엔터 4사의 대표 걸그룹인데요. 걸그룹 흥행과 신인 걸그룹 데뷔 소식, 그리고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 등 비수기로 여겨졌던 1분기부터 업황에 대한 활성화 요인이 부각이 되면서 엔터주의 성장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연저점을 찍었던 하이브는 현재 50% 이상 주가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페이입니다. 다음 달 MSCI 지수의 신규 편입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입에 성공하게 된다면 800억 원이 넘는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이 있는데요.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0.45%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엔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이제 걸그룹 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하이브의 뉴진스입니다. 특히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코어 팬덤, 이 충성도가 좀 높은 팬이라고 하죠. 이 코어 팬덤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하이브인데 올해 BTS가 없어도 주가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코어 팬덤과 또 매출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매출 전망 얼마나 하세요, 신혁승 이사님? 뭐 사실 이 엔터 기업들을 분석할 때 사실 이제 좀 관심이 좀 많은데 사실 그 걸그룹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나이가 아직 있어서 그러는지 저는 뭐 이렇게 헤비메탈이나 락 음악을 좋아하는데 하여튼 지금 이 하이브 같은 경우 뭐 블랙핑크의 아성에 도전하는 뉴진스의 최근 행보 이것이 굉장히 지금 시장이 핫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하이브 하면은 뭐 BTS로 대표적인 그 아티스트가 있는데 BTS가 아무래도 이제 그 군복무 리스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이브에 대해서 리스크가 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뉴진스가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BTS의 그 아미로 대표되는 그 팬덤의 영향력은 사실 그 아티스트의 성공의 기반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올해 증권사 추정의 매출액은 뭐 4,688억, 작년 대비해서 뭐 한 2.5% 뭐 상승할 것으로 나타내고 영업이익은 552억 정도. 뭐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25%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증권사의 추정은 있으나 그간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최근에 한 몇 달, 한 두어 달 정도 이렇게 이제 살살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상승세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뭐 그러한 뭐 매출이나 그 영업이익 이런 전망 그리고 뉴진스의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잘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주가에 뉴진스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엔터 P 인수설이 있죠. 지금 뭐 또다시 조금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카카오 엔터는 상장 전 지분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요. 카카오 엔터의 상장 가능성 그리고 SM 인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준우 부지점장께 들어볼까요? 네, 카카오엔터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싱가포르 투자청이랑 사우디 구급펀드를 통해서 한 1조 정도, 그리고 국내 상업펀드 HNQ 코리아에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총 1조 2,000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진행한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펀딩이 완료되면은 만 10조에서 12조 정도 밸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직전 뭐 그 증자 때랑 비슷하게 해서 약간 포스트도 10에서 12조 정도 될 거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일단은 공시가 돼봐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정도 투자 유치를 했는데 그러면 이 정도 투자한 투자자들이 엑시트를 하려면은 IPO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IPO 안 하고 엑시트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 전에다 보면 대규모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IPO를 필수 불가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IPO를 하려면은 전제적으로 이제 카카오엔터 실적이나 매출이 성장을 해야 되고 또 그 전제 조건은 엔터 미디어 시장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보면 일시적으로 또 보복 소비가 있었지만 결국 미디어 컨텐츠나 엔터라는 것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경기 침체가 하게 되면 또 뭐 집에서 또 넷플릭스도 보고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나 또 이제 보면은 이런 엔터 같은 데에서는 히트작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느냐, 뭐 그리고 또 흥행하는 콘텐츠 제작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 관건인데 이게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반도체면은 어떤 몇 나노 공정이 나온다 이런 걸로 가늠할 수 있는데 콘텐츠 제작 능력은 과거의 능력으로 미래도 잘 될 거다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을 뿐이지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이렇게 어떤 제작 능력을 갖다 우리가 좀 가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시 될 수 있는데 이런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SM 같은 검증된 회사를 M&A를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상장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조의 그 투자 유치 실탄을 확보하게 되면 이수만 총괄 프로에서 지분 18.45%가 이제 한 시가로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서 한 6천억 정도의 M&A가 되지 않겠는가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딜 구조는 뭐 나와봐야 있을 것 같고요. 또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사 가능성은 좀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YG 엔터 한번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 YG라고 하면 엔터 4사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가 됐었는데 새로운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의 데뷔 소식을 알리면서 또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빅뱅이나 블랙핑크의 재계약 이슈 등이 좀 불거지면서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YG 엔터의 주요 아티스트 행보와 이익 모멘텀에 대해서 뭐 헤비메탈을 좋아하시지만 한번 여쭤볼까요? 예. 사실 YG 엔터 최근에 양현석 대표께서 어떤 뭐 리스크가 조금 이제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좀 주가가 좀 상승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가 싶더니 이내 좀 다시 좀 하락하는 분위기를 좀 접어들었습니다. 리오프닝과 함께 아티스트들의 국내외 활동이 이제 두드러지는 한 해로 이제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빅뱅의 어떤 리스크는 각 멤버별 재계약 이런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기업 대표 아티스트로서 재계약 여부가 아무래도 주가 향방의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 부분은 뭐 향후에 이제 결정될 일이기 때문에 차후 이제 지켜볼 문제고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몬스터
블록버스터 뭐 데뷔를 한다고 하는데 그 데뷔 후에 결국 그 이러한 데뷔 우리가 이제 데뷔발이라고 하죠. 이런 음원 차트의 진입 수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음원 차트에 진입을 해서 유지가 되는지 이 여부가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도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있죠. 엔터주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멘텀 가운데 하나인데 한알령 속에서도 중화권 소비층의 음반 판매량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코로나가 이제 좀 뭐 전과는 좀 다르니까 또 공연이 재개가 된다고 하면 중국 공연이 재개가 되면 이 매출 확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김준우 부지점장께서는 어느 정도까지나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나온 증거사 이제 엔터 관련 풀 레포트를 좀 살펴보면 엔터 4사, 그러니까 하이브나 JYP나 YG나 SM, 엔터 4사들이 2023년에 합산해서 콘서트 관객 수가 누적 관객 수가 700에서 한 750만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OY로 한 70에서 75% 성장을 하는 셈인데 중국이 2022년 11월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의 게임 판호도 발급을 해주고 또 한국 영화 OTT 서비스도 하면서 이제 한알령 해제 기조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다들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알령 이전이 2015년에 전체 콘서트에서 K-팝 콘서트에서 중국 비중이 한 15%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게 2017년도에 한알령 때문에 4%로 급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질문에서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앨범 판매를 보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K-팝 앨범 수출이 5,700만 달러라고 하는데 2022년 작년에는 5억 달러 이상으로 한 거의 10배 가까이, 뭐 9배, 10배 가까이 좀 증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가 재개가 된다면 2015년도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냐. 중국계도 이제 보복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또 따라서 이제 증권사 레포트에서 예상했던 700에서 750만 명의 수치를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보복 소비까지 더해진다면 증권사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엔터 4사가 아티스트와 또 연계를 한 플랫폼이나 뭐 게임 그리고 또 한때 뜨거웠던 NFT까지 신사업 영역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신사업 동력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 4사 중에서 어떤 업체가 가장 좀 앞서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뭐 주가에서도 우리가 확연히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래도 좀 하이브의 그 위상이 좀 그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하이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하이브의 위버스 구독 모델 도입이 엔터사에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버스 유료 소통 그 서비스 도입에 따른 그 올해 영업이익이 한 180억 정도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아티스트와 소통하는 그 플랫폼 구축이 그 각 엔터사의 추진 방향에 어떤 그 선구자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작년에 그 한창 그 초반에 좀 붐이 있었던 게임이나 NFT의 경우 작년에 그 시장 위축의 이런 국면으로서 올해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 엔터 4사 중에서 어떤 엔터사를 올해 가장 좀 높은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사 외에도 또 중소형 엔터사들도 가끔씩 탄력 있는 상승을 보여주잖아요. 유망주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부지점장님? 네, 일단 그동안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이슈로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저는 이제 그리고 눌려 있었고 또 오히려 중국 공연 재개로 이제 단일 이슈로 있어서 가장 실적이 크게 튈 수 있는 YG엔터를 의외로 주목해야 되지 않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신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블랙핑크가 이제 중국 팬덤이 굉장히 두텁긴 하지만 재계약 이슈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의 그 대답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로 좀 귀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매매 전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엔터 4사를 똑같은 비중으로 매수하셨다가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종목을 상승 탄력이 높은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매수 전략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미디어 엔터 중에서는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저는 뭐 그 아티스트들도 좋지만 아티스트들은 예전에 YG 사태를 보듯이 약간 항상 변수들이 생기거든요. 사람에 관련된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컨텐츠 업종들이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최근에
그 각광받은 레몽레인이나 뉴나 이런 제작업체들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엔터 4사를 동시 매수 후에 강한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주셨고 아무래도 아티스트들이 있는 쪽보다는 좀 제작사 쪽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뉴 쪽을 좀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페이로 넘어가서 좀 들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좀 MSCI 지수 편입에 좀 노크를 하고 있죠. 이제 지난해에 유동 시가총액이 편입 기준을 좀 밑돌면서 당시에는 지수 편입에 실패를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유동 비율 현황이 어떤지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번에 편입에 성공한다면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있을까요, 이사님? 네, 뭐 그 지금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달 그 10일 정도죠. 그 MSCI 코리아 스탠더드 지수에 이제 공개될 예정인데. 사실 그 지난해 6월 그 알리페이, 그 블록딜 등을 고려해서 유동 비율이 어느 정도 크게 상향 조정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 카카오페이 그 시총이 한 9조 원 수준 정도 되는데 유동 시가총액이 약 1조 8천억 수준으로서 편입 기준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충족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이게 급락이나 이런 부분들만 없다면 충분히 편입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수 편입 시에 그 800억 정도 수준 그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래액이나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좀 증가세를 보이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차별화된 성장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올해도 좀 안정적으로 이익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부지점장님? 일단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랑 손잡고 중국에 진출한다. 그래도 로카 모빌리티 인수하면 회사 가치가 더 올라간다. 뭐 이런 기대감도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고 또 매출도 실제로 계속 늘고 있고 적자폭도 축소되고 있어서 올해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시총이 오늘 기준 한번 보면 8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성장주라도 제가 볼 때는 요즘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멀티플 30배가 용인되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는 얼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이게 그렇게 좋은 회사가 될 거라고 보고 될 거라 기대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 상황에서 고밸류 종목들이 얼마나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관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고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시장에서 계속 정당화 되겠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작년에 10월 바닥 대비 거의 이미 더블 가까이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또 이제 그 아직까지 흑자 전환이 안 된 상황에서 주가가 여기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MSCI 편입이 되면 보통 보면 그 전에 주식을 좀 샀다가 MSCI 편입 확정되는 날 때리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익 성장세가 1분기 때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2분기 때 그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세 자체가 올라갈지 그것이 향후 주가에 제가 볼 때는 관건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론과 좀 고밸류에 대한 그 리스크를 좀 주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신이사님께 또 여쭤볼 텐데 카카오페이가 이제 현재 증권사 평균 목표가를 이제 좀 보면은 59,900원 정도고 오늘의 중가가 이제 67,200원이니까 훨씬 지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MSCI 편입 기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수급은 좀 양호한 편인 것 같은데 현재 밸류에이션과 또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그 방금 전 그 김준우 부지점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그 논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작년까지 이제 적자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밸류에이션 측면보다는 상장 시 이 기업이 제기되었던 그 페이 시장에 대한 어떤 점유율 증대와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MSCI 그 편입 기대감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서두에 그 말씀하셨던 그 재료 소멸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었을 때 재료 소멸에 따른 그동안에 이제 매수세가 이제 매도세로 전환이 되고 또 패시브 자금은 유입이 되고 하면서 양방 간의 공방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과 이제 세론에 대한 그 매도 물량이 어떻게 조금 팽팽하게 맞설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김준우 부지점장님께 혹시 차트와 함께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6거래일째 카카오페이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어느 정도 좀 자리일까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앞단에 보면은 이제 지난 8월에 고점이 한 7만 3천 원 정도 되는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여기서 보면 한번 저 11월 달에 한번 또 이제 12월 중순에 한번 이 세 번째 고기를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뚫고 가려면은 제가 볼 때는 뭔가 큰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급으로 그냥 쭉 당기기는 바로 바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은 먼저 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렇게 갭하락이 생기게 되면 이 갭은 뭐 감자를 해서도 메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여기 10만 5천 원에 나와 있는 갭 상승 자리까지도 기술적으로는 볼 수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이 저기 지금 걸려 있는 7만 원대 여기에 매물대에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기가 저는 쉽지 않지는 않겠는데 만약 여기를 뚫는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개파락했던 10만 원짜리까지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가격대를 뚫을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지금 세 번째 다시 한번 또 7만 원 선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MSCI 그 편입만으로는 과연 7만 원을 뚫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라인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엔터주 그리고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에 고공행진 중인 카카오페이를 좀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기대되는 성장 잠재력과 가격 매력도를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로봇 출시 소식에 주목받고 있는 휴림 로봇, 노포드와 합작 가능성까지 전해지며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LNF, 금호건설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휴림 로봇, SAMG엔터, 금호건설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금호건설입니다. 1,838억 원 규모 재건축 사업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연말부터 이어지는 국내 수주와 중동 개발 모멘텀이 부각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8%까지 급등을 하다 윗골이 길게 달면서 2%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휴림 로봇입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 확대 그리고 연내 1호 로봇 출시 소식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추진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3거래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은 18%, 마감은 6%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AMG엔터 보겠습니다. 캐치 티니핑 시즌2가 중국 최대 OTT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다양한 키즈 콘텐츠를 통한 해외 매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상장을 했는데요. 그때 저점 대비 100% 이상 상승 중입니다. 오늘 장 초반엔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약세로 전환을 했고 오늘 주가는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금호건설부터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이은 내수 수주 소식 그리고 중동 개발 모멘텀으로 새해 들어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내수 시장은 아직 미분양 그리고 고금리 위기감이 여전한데요. 국내외 수주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익 성장 추이 어떻게 보실까요? 네, 건설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표적으로 주가가 부진했었습니다. 경기에 대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일단에 PF 같은 경우에 이슈가 계속 제기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쌓여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익이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업황이 이제 턴을 할 때 주가는 우선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기억을 하면서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했던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이게 중동 쪽에 수주의 가능성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이런 흐름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자금이 집행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정이라는 그러한 언급이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금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한가가 한번 도달을 하고 나서 다음 날 같은 경우는 그 상한가 이상의 주가로 출발하지 않고 시간외로 하락을 하면서 되려 좀 주가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꺾이지 않고 이어진 반등이 나타났어요. 국내에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좀 규제 완화 가능성이 존재를 했고 거기에 더해져서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977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주의 일반적인 밸류를 대입을 해보더라도 기업의 가치로 한 3,200억 원대 정도까지는 한 3,500억 원대 정도까지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업황에 대해서 다시금 바닥을 치진 않았지만은 좀 돌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정책의 측면이 존재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중동과 관련된 부분에 좀 수주의 가능성, 그 부분까지 주가의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강했던 주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국내 재건축 규제 완화가 있었고요. 또 중동 수주 기대감의 모멘텀이라고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금호건설이 새해 들어 3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경계해야 할 요소 그리고 기대 요인 한번 점검을 해주실까요?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한 주가 흐름을 살펴본다고 하면 이 일봉상의 흐름, 아까 언급드린 점이죠. 3거래일 이전에 이 대량 거래를 수반을 하고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가 시간 내로 이게 하락을 했었고 그러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 추세 자체를 깨지는 않았어요. 이게 빠지려고 하면은 한 7,600원대를 한 번에 깼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까지는 최소한 다시금 도달을 한다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틀간 이런 거래가 나타났었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 단기평을 지지를 받고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이 안에서 매매를 대입을 할 수는 있어요. 매매를 대입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종목을 지지가가 한 7,8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이 가격대에 와서 계속 장투로 들고 간다 이렇게 무리가 있습니다. 좀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항가는 8,800원 정도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 추세선을 위로 안착을 하기 위해선 업황이 돌아져야 되는데 그런 흐름보다는 좀 거래가 터지고 매매 관점 정도기 때문에 저항가 지지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보다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매매는 유효하다. 또 지지가와 저항가를 꼭 기억해 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휴림로봇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투자 확대로 로봇주들의 순환매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휴림로봇은 삼성전자의 연내 로봇 출시 소식이 전해진 후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또 여기에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추진 소식도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휴림로봇의 강점부터 들어볼까요? 휴림로봇은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 수주의 경험,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구축이 대부분 되어 있죠. 이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관절 로봇 같은 경우가 직접 그 공장 안에 들어가서 인력을 대체할 만큼 그러한 기술까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 산업의 초기 단계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름에 로봇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한 차례 강했었죠. 6월까지 강했다가 다 빠진 주가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로봇주의 시작은 3자 배정 유증을 받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의 이족 보행 로봇이 이제 출시가 임박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와 연관해서 인탑스 이러한 종목군들로 대표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요. 로봇주 같은 경우 마지막 이제 순환매가 한 바퀴 다 돈 거죠. 오늘 같은 경우 휴림로봇 이런 종목도 같이 오르다가 윗꼬리를 단 거 보면 한 바퀴 시세가 다 났고 그러면 이제 실적이 나오고 실제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압축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언급드린 그 두 종목을 보시는 게 낫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금 1등주 같은 경우가 시세가 날 때 순환매 정도로 그 정도로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로봇주의 순환매가 지금 다 돌았고 실적이 찍히는 종목으로 보는 게 더 맞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인탑스 이 두 종목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도 휴림로봇 차트를 한번 보고 가야겠죠.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2,4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삼성전자의 로봇 출시나 스마트 팩토리 모멘텀 어디까지 주가를 견인해 줄 수 있을지 차트상으로 한번 봐주실까요? 네, 차트를 통해서
이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우선 이런 거래가 한번 수반이 됐어요. 이게 로봇의 요소도 있지만 정치 테마적인 경향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약간의 이벤트 요소가 발생을 해서 이러한 상승이 나타났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실제화되다 보니 주가는 또 뜨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거든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이 종목들의 흐름 같은 경우가 테마가 여러 개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테마가 중첩될 때는 시세가 이렇게 짧게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재료가 노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윗꼬리를 단 주가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못 올리면, 그리고 내일 그 전거래일의 고가 같은 경우를 안착을 못하면 깨져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한 특성을 기억을 하시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저항가는 2,680원 수준, 지지가는 2,300원, 이 수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SAMG 엔터 보겠습니다. 캐치 티니핑을 중심으로 다양한 키즈 콘텐츠의 해외 매출 성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력 콘텐츠의 해외 매출 성장세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상장을 할 때 회사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매출이 2천억 원 목표라는 점을 언급을 했었고요. 이게 그 영상 플랫폼이라든지 여기에 플랫폼에 확장을 해서 실제 유저들이 이 부분을 시청을 하고 아니면 제품을 통해서 이 제품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그 성장주가 할인받는 구간에서도 좀 프리미엄을 받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도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사업의 확장 같은 경우는 국내 해외 채널 단계적으로 회사가 그리는 그림대로 해 나간다고 하면은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매출액 2천억이 조금 덜 되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성장성 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려 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이 보유예수 물량의 체크입니다. 그리고 보유예수 물량의 체크를 IPO를 받을 때 그때 공모로 들어왔던 또는 그 기관의 청약 그 부분으로 들어왔던 물량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이전에 비상장으로 투자했던 VC 쪽의 모행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를 드리면서 다른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도 수급 같은 경우를 꼭 체크해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외 채널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또 2024년 매출 목표가 2천억 정도로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지난해 12월 6일에 상장한 새내기주인데요. 그러면 수급상으로는 뭐 2월에 있을 보호예수 물량을 좀 경계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향후 주가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주 같은 경우에 접근은 우선은 아까 오버행을 말씀을 드렸고요. 2월 6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7만 주 정도가 락업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좀 주가의 변동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가격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단기평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장을 하고 이 주가 같은 경우가 상장 기점으로 이 상장이 되게 되면 밸류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 특성을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 이평선 같은 경우의 특성을 신규주에 대입을 해보면 5거래일 뒤에 이평이 나오게 돼요. 이 특성 안에서 주가가 이 아래 위치하고 있으면 바로 못 돌려냅니다. 역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 있거든요. 매매의 팁은 신규주는 단기평 위에 위치를 했을 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추세가 이어져 나갈 때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점의 돌파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 특성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항가는 4만 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를 돌파해서 종가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을 하시면 되겠고, 지지가는 36,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금호건설, 휴림로봇, 그리고 SAMG 엔터 점검을 해봤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 요소도 꼭 확인하신 후 성장 모멘텀과의 균형을 잘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에 대해서 또 내용을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또 신혁승 이사께서 주셨던 종목 저희가 AS를 한번 좀 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에 코난 테크놀로지를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좀 쳤었고 이후에 또 24%의 강한 탄력을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좀 올라왔으니까 익절을 조금 해야 되는 순간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해볼지 AS 들어볼까요? 사실 그 주가를 이렇게 뭐 말씀드리고 할 때 뭐 목표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개념 그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어쨌건 간에 이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뭐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 연초에 작년 말에 그 로봇과 AI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좋았는데 새해 들어서 갑자기 AI 이쪽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의도치 않은 생각지도 못했던 음봉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만약에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에서 기관들의 수급이 좀 이탈했거나 그랬다면 제가 이 기업을 그날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텐데 기관들이 계속 그 수급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운 좋게 이렇게 좀 잘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 AI 기업 최근에 그 시장에서 그 주목하고 있는 AI 기업들이 뭐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마인즈랩 이렇게 뭐 3대 대장으로서 좀 알려져 있는데 뭐 오늘 그래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35,000원 수준까지는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있고 하니까 뭐 절반 정도는 매도를 했다가 그 다음에 좀 내려오면은 그 절반을 다시 사든지 아니면은 그 나머지 가지고 있던 절반을 그냥 익절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그 추세를 보면서 결정해야 될 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내내 그 AI 부문에서 좀 이제 그 계속적으로 그 주목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코난 테크놀로지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말씀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좀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기는 하나 지금 갑작스럽게 강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반 정도는 익절을 하고 추세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익절을 하는 그 좀 방법으로 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좀 가지고 오신 종목도 AI와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시스템 반도체 IP 설계 업체로 지난해 9월에 이제 상장을 한 신생 업체죠. 최근에 또 AI 반도체 설계 부문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성장 포인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그 시장에서 AI, 로봇 이 양대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그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와 궤를 맞춰서 지난주에 이어서 그 AI 기업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계 유일의 AI 그 반도체 통합 IP 공급 업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글로벌 AI 반도체 그 시장이 그 연평균 20%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된다 이러한 이제 보고서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핵심인 그 NPU 그 IP와 메모리 시스템 IP를 동시에 공급 가능한 글로벌에서 거의 유일한 회사로 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라든지 TSMC,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마이크론 등의 그 글로벌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흐름을 보면 그 AI라든지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로봇 등 AI 반도체 시장의 확장됨에 따라서 어떤 핵심 기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또한 뭐 MS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챗봇에 그 투자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는 등 이러한 그 AI 기업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올해 좀 계속 주목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해 이제 상장한 이후로는 조금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에 나서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좀 열어두고 보세요? 네, 그 상장 이후에 이제 좀 그 뭐 시장도 안 좋았고 해서 이제 그 뭐 가파른 이제 그 신규주로서 뭐 오버행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7,000원 부근에서 그래도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볼 때 그 금일 이제 그 원고를 쓸 때는 한 8,400원 정도 됐었는데 그게 이게 장 끝날 때까지 가면서 이제 양복을
끝까지 뽑아줘서 조금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갔으나 뭐 지금 현재 그 61선을 돌파를 임박해 있고 기술적으로 좀 상승 초입이다 이렇게 봤을 때 뭐 현재가나 뭐 8,500원 8,500원에서 한 8,7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오늘 그 AI 주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9,500원 수준. 그 뭐 최근에 이렇게 쭉 그 평이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던 9,500원 수준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아 보겠고 이 부분을 돌파할 경우에는 뭐 한 12,000원 수준까지도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뭐 손절가는 아직 61선을 돌파하지 않았고 또한 그 신규주로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으므로 손절가는 한 7,900원 수준으로 짧게 잡고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도 좀 매력적인 가격대다. 상승 초입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500원, 8,700원 밀릴 때 좀 매수를 해서 좀 익절을 하는 전략으로 제안을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김준우 부지점장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를 가지고 오셨는데 올해 탄소 섬유 성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죠. 이 전방 산업의 업황은 어떤지 그리고 탄소 섬유의 성장 포인트부터 점검을 해주시죠. 네, 최근에 발간된 증거사 레포트에 따르면 효성 첨단 소재가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YOY를 한 20% 감소한 577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 기존 컨셉보다 좀 더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보다는 향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풍력, 태양광, 이제 고압 케이블용 신재생 이런 신재생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뭐 낚싯대나 자전거나 골프채나 뭐 레저용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주 관련과 맞물려서도 동사의 탄소 섬유가 탄소 섬유 관련된 실적이 굉장히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2022년 10월에 우주항공 쪽에서 사용 가능한 초고강도 탄소 섬유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개발된 H3065라는 탄소 섬유는 이제 강도가 철의 14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게 초강도 특수 탄소 섬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탄소 소재 강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그런 개발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동급의 탄소 섬유는 이제 그 최신 항공기 동체나 인공위성이나 우주 발사체에 이미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누리호 같은 경우도 위성체를 보호하는 페이로드 페어링에 탄소 복합 소재가 쓰인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게 발사체에 쓰이다 보니까 이게 방산 쪽에 미사일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또 가볍고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속도도 증가하고 사고율도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 분야에서도 수소 탱크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때 수소 테마가 강하게 볼 때는 효성 첨단 소재가 수소 테마 대장주로 분류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은 철보다 강하고 그리고 가볍고 우주 항공, 국방, 수소, 신재생, 레저 등 정말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에서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효성 첨단 소재다.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시나 이 종목도 새해 들어서 좀 우상향으로 방향을 튼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상승 여력을 보여줄까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1월 9일 나온 증거사 목표가를 보면 50만 원에 형성이 돼 있는데 뭐 차트를 보더라도 50만 원이 이제 요거를 이제 주봉상처럼 살펴보면은 50만 원대가 좀 약간 매물대가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도 주봉상 이제 50만 원대가 좀 강력한 저항선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모멘텀들이 실제로 터지면서 실적이 견인되기 시작한다면은 충분히 여기도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때 수소나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이 고점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 된다면은 이거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약간 컵 차트 비슷하게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일단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볼린저밴드 최하단이 이제 한 32만 원 정도 이때 바닥이 형성되게 30만 원 초반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를 강하게 하향 이탈한다면은 전반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전략이 이상이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가지고 오셨습니다. 중국 시장까지 이제 열리면서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 LCC 가운데서 티웨이 항공사를 특히 주목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우선 증자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됐는지 그다음에 향후에 이 부분이 발생 가능하지는 않은지를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부분이 체크가 되었다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돌고 있는지 그까지 체크를 해보면 이것을 매매를 해도 될지 아닐지가 판단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인천공항의 입국 출국 데이터를 보면 9월 기점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10월, 11월 같은 경우가 이제 전년이죠. 코로나 제외한 그 년도 대비해서는 데이터가 이제 확실히 돌아서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12월 기준으로 집계를 봤을 때는 이제 TA 항공 기준으로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BP 정도로 올라올 정도로 데이터가 올라왔고요. 나머지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그와 비슷한 데이터로 올라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50%죠. 자본금의 50% 이하로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2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의 이슈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4분기 BEP를 확인을 했고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리오프닝을 제외를 하고 지금 일본 노선의 회복을 대입을 해보면 기존 대비해서 운항 기수가 늘어난 측면까지 더했을 때 한 800억 정도의 연간 영업이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을 비추어 보더라도 상승의 여력이 기본 한 30%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특성을 기억을 하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현실화된다 하면 그 현실화라 함은 패키지 관광이 개설이 되고 실제 비행기가 이제는 관광 비자가 풀려서 오고 갈 수 있는 점, 그러한 점이 나타난다고 하면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 1,000억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첫 번째로 재무 이슈의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고 두 번째로 저가 항공사 중에서 코로나 때 이제 항공 증편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질 수 있는 TA 항공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먼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좀 변화가 되면서 그 기대감에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오늘 또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 뉴스가 나오면서 좀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뭐 재무 안정성이나 이런 리스크는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1월 저점 대비해서는 뭐 지금 한 80%가량 상승을 해왔거든요.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좀 상승 탄력을 열어두실까요? 우리가 실적 대입하면 한 30% 정도 기본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저점 대비해서 한 80% 뜬 거는 과거 대입해봤을 때는 조금 부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환경 턴어라운드 때는 이 상승 바닥 대비해서 상승한 것만큼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점을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2,400원 정도 수준, 이 정도 가격대를 종가로 깨게 되면 아마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겠죠. 그러한 이벤트 같은 경우는 다시금 중국이 리오프닝 단행을 중단을 한다거나 그 이슈가 있을 때 도달 가능한 가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2,700원, 목표가는 3,300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준우 부지점장의 내여주 하나 좀 AS를 듣고 가겠는데 그 12월 6일에 제시를 해주셨던 LG 생활건강입니다. 당시에는 68만 원이었고 오늘의 종가가 74만 3천 원. 역시나 좀 오르다가 오늘 또 그 비자에 대한 또 제한 뉴스가 나오면서 좀 밀렸는데 당시 목표가 90만 원 주셨었거든요. 이 리스크를 딛고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건 지금 대세는 뭐 여러 가지 대세가 있으면 그중에 하나가 리오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요즘 여러 가지 방역 정책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제로 코로나를 벗어나서 코로나 해제로 가고 있고 그 보면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관광원 여행객들을 해보면은 이제 양성률이 한 20%? 25%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이 무증상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할 만큼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에도 좀 탄탄하다. 그리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유행이 되면서 사람들 면역도 많이 생겼다. 그리고 치료제도 많이 효과가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과거에는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공포심을 많이 심어주고 조심하자는 얘기 했는데 지금은 약간 괜찮다, 좀 리오프닝 갈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마스크 해제 얘기가 곧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뭐 6억 명의 관련이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미국, 유럽, 우리나라 모든 거를 살펴봤을 때는 중국도 이제 6억 명에 걸리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한 달 뒤쯤 되면은 맞을지 자연 면역도 많이 생길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중단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라 봅니다. 그래서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 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전혀 예상 못했던 변이가 나와서
좀 다시 한번 뭐 참고를 한다든가 이런 게 좀 그런 이벤트가 뭐 정말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관련 종목들이 지금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요. 오히려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앞으로 더 탄력을 해서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과하게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지금 좀 홀딩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께도 AS 짧게 들어보겠는데 1월 6일에 포스코홀딩스를 내여주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신혁승 이사께서도 뭐 포스코홀딩스 좋은 뷰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또 30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짧게 점검 받아볼까요? 네, 중국 경기 부양 가능성에 따른 철강 가격 상승, 그 요소 더해져서 2차 전지, 기존 사업에 신사업 더해지는 부분에서 실적이 늘 수 있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네.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내일 여는 유망주로는 오늘 신혁승 이사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김준우 부지점장의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이성우 이사의 티웨이 항공까지 들어봤습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돌려보시면서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김준우 DB금융투자 잠실지점 부지점장, 이성웅 글로온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